그래서 알코올 강경화는 정말로 진단받은 후에는 5년 후에 3명 중에 1명밖에 생존해 있지 못하고 그 생존해 있는 1명도 피를 토하거나 복수가 차거나 혼수 증상에 빠지거나 이런 각종 강경화의 합병증 때문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K입니다. 오늘은 지방간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방간 말로는 많이 들어보지만 사실 이제 정확하게 지방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방간은 엄격하게 나누자면 지방간과 지방간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지방간, 패티 리버는 간세포 내부에 지방질, 주로 중성지방이 축적된 상태, 즉 지방증, 스테아토시스를 의미해요. 그리고 전체 간세포 중에서 5% 이상 지방이 쌓이는 경우에 지방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염, 스티아토헤파타이티스는 단어 그 자체에서 보듯이 스테아토시스, 지방간에 헤파타이티스, 간염이 더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지방간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꾸 악화되면서 지방 축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간세포들의 염증이 발생해서 간 전체의 염증 반응과 심해져서 괴사까지 일어난 그런 상태 자체를 지방간염, 스티아토헤파타이티스라고 부릅니다. 지방간과 지방간염은 둘 다 별다른 증상이 없고 보통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 전체 인구의 20%에서 30% 정도의 지방간이 있고 당뇨 환자들의 70%에서 지방간이 발견됩니다. 주위에 검진이나 우연찮게 초음파를 했는데 지방간이 발견됐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매우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 경각심이 별로 없는 질환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방간, 지방간염은 그 해당 원인이 교정되지 않으면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지방간염이 간경화 그리고 간암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질환이에요. 자, 지방간은 간경화나 간암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지방간 상태, 스티아토시스, 간염이 되기 전에 지방간 그 자체로는 간경화나 간암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스티아토시스를 가만두면 이게 결국에는 스티아토헤파타이티스까지 진행되게 되고 이렇게 지방간염 상태가 되면 당연히 간경화, 간암까지 점점점 코스를 밟아서 진행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그 해당 원인을 교정하면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간의 원인은 뭘까요? 지방간의 원인은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 섭취량이 기준인데 알코올 섭취량은 하루 기준으로 남성 40g, 여성 20g이에요. 그 기준으로 그 이하일 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 이상일 때는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뉩니다. 자, 알코올 섭취량이 하루 남성 40g, 여성 20g이면 소주로 따지자면 한 잔이 10g 정도 돼요. 그래서 소주로 따지면 남성은 하루 4잔, 여성의 경우는 하루 2잔이고 일주일로 따졌을 때는 남성은 소주 3병, 여성은 소주 2병이 바로 그 나누는 기준이에요. 자, 사실 나는 이제 지방간이 발견됐는데 술을 평상시에 별로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방간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술을 별로 먹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사실 좀 우리나라는 술에 좀 관대한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상당히 적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다음 시간에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알코올성 지방간의 알코올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은 하루 기준 소주 4잔, 여성은 그 반 하루 기준 소주 2잔입니다. 일주일로 따지면 남성은 소주 3병, 여성은 소주 2병까지를 그 기준으로 하고요. 이 정도 평균치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시면 나는 과다 음주자에 해당이 돼요. 이 과다 음주가 5년 이상 경과 시에 90% 이상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 알코올성 지방간의 20%, 즉 5명 중에 1명은 간경화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알코올성 간경화의 5년 생존율은 35%밖에 안 됩니다. 즉 내가 술을 과다 음주로 5년 이상 복용했을 때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기고 그렇게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5명 중에 1명은 간경화가 발생하죠. 그렇게 간경화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3명 중에 1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3명 중에 2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란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알코올성 간경화, 이렇게 간경화까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에서 막상 간암이 발생하는 확률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들의 사망 원인은 간암이 아니라 간경화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간경화의 합병증인 복수, 그리고 간성 혼수, 그리고 식도 정맥류, 그리고 간신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간경화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간경화는 정말로 진단받은 후에는 5년 후에 3명 중에 1명밖에 생존해 있지 못하고 그 생존해 있는 1명도 피를 토하거나 복수가 차거나 혼수 증상에 빠지거나 이런 각종 간경화의 합병증 때문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가 됩니다. 자, 알코올성 간경화는 이렇게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들으면 남의 얘기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제가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성은 일주일에 소주 3병, 여성은 일주일에 소주 2병이에요. 생각보다 그 기준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과다 음주 상태가 5년이 넘어가면 알코올성 간 질환이 이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에 3병, 2병 이렇게 꼭 그 양을 채우지 않아도 내가 한 번 음주를 할 때 그 양이 소주 1병을 넘기는 경우,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소주를 한 4잔 정도, 남성은 4잔, 여성은 2잔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드시는 경우는 고위험 음주에 이미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위험 음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가 고위험 음주일까요? 첫 번째는 음주 습관을 따집니다. 자, 마시는 술 종류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소주, 맥주, 포도주, 위스키 술 종류는 관계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양의 알코올 그람수를 먹었는지 순수 알코올 총량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소주 2병 드시는 분, 3병 드시는 분, 5병 드시는 분, 10병 드시는 분 다 똑같이 알코올성 간경화로 진행할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알코올 총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간의 손상 정도가 심해지게 돼요. 즉 알코올 양에 비례해서 실시간으로 간이 손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총량이 당연히 중요할 뿐 아니라 1회 먹는 양, 그런데 여기서 많은 양은 60g, 소주 1병 정도에 해당됩니다. 한 번에 소주 1병 이상만 드셔도 고위험 음주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술자리 가서 한 번에 소주 1병 이상 드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다 고위험 음주에 이미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간에서 간의 알코올 대사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우리 간에서 알코올 대사 속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알코올이 갑자기 들어가면 우리 간이 많은 양을 갑자기 소화하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간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1회 음주량뿐 아니라 술을 마시는 빈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을 조금씩이라도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마신다면 간이 미처 회복될 시간이 아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끔씩 많이 마시는 경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식사 없이 먹는 음주, 그리고 빠른 속도로 먹는 음주, 폭탄주, 그리고 좀 이른 나이에 시작한 음주, 이 모든 것이 다 고위험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고 지금이라도 고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 기간이에요. 술을 1년 드신 분과 10년 드신 분, 당연히 간 손상 정도가 비슷할 수는 없겠죠. 술을 마셔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알코올성 간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알코올성 간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5년을 넘어가기 시작해서 평균 20년 정도가 되면 50% 이상의 환자에서 이미 알코올성 간 질환을 넘어서서 알코올성 간 경화까지 생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사실 어느 시점에 관두더라도 늦은 게 아니에요. 5년이 넘어가서 10년, 11년, 12년, 20년 점점 우리 몸에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관둬도 늦은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고위험 요소입니다. 성별이 들어가는데 여성의 경우에 고위험군에 해당돼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 훨씬 더 잘 발생해요. 그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이 체격이 더 작고 체내의 지방 비율이 더 높은데 우리의 지방세포에는 알코올이 잘 분포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체격도 안 그래도 작은데 체내 지방 비율이 높으니까 알코올이 분포될 수 있는 공간은 적기 때문에 분포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성의 몸에 피해가 더 많이 가고 결국에는 알코올성 간 질환이 더 잘 발생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고위험 음주량의 기준 자체가 여성이 남성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고위험 기준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동반 여부인데 내가 B형 감염 보균 상태이거나 아니면 C형 감염에 걸린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한 고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 수준이 아닌 보통 수준의 음주만으로도 간경화 간암 발생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B형 감염이나 C형 감염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절대적인 금주를 권하고 있어요. 5번째로 유전적 소인입니다. 정확한 유전자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코올 대사에 관계되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나제와 아세틸알데히드 디하이드로제나제, 이 두 가지 효소의 기능에 관련하는 유전자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이 ADH 기능이 증가돼 있거나 ALDH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간세포 내에 있는 아세틸알데히드가 빠르게 축적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취한 증상이 일어나고 얼굴이 빨개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취한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효소가 부족하신 분들은 알코올성 간질환이 덜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토할 것 같고 엄청나게 불편한데 이거를 이겨내고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힘든 증상들을 무릅쓰고 이겨내고 술을 마시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간이 알코올에 굉장히 취약하고 손상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간인데도 다른 사람들만큼 마시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시면 결국에는 내 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지고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술이 예전역에 안 맞는 분들은 알코올을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외에 고위험 인자들은 영양 상태, 비만, 흡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특이하게 커피는 고위험 인자의 반대 요소에 해당됩니다.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실 경우에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은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알코올성 간질환 발생 고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고위험 인자들에 인해서 발생하는 이 알코올 지방간, 알코올릭 패티 리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증상이 없고 가끔 피로하거나 식욕부진이 있거나 황달이 있거나 간이 부풀어가지고 배가 좀 이렇게 좀 튀어나온다거나 그런 식의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무증상이고 흔한 피로감 정도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걱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술을 많이 마시면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25살 아니면 30세, 35세 이렇게밖에 나이가 안 되신 분들도 뭐 검사를 이제 눈이 약간만 노래져서 왔어요. 아니면 그냥 오셔서 검진 차원을 했을 때 우연찮게 지방간이 발견되고 간 수치가 이미 올라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검진 결과 수치를 보면 보통은 AST, ALT, 감마 GTP, ALP라는 이런 수치들이 경미하게 조금씩 상승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간 수치가 올라있고 술을 많이 드셔서 생긴 간 수치 상승이라면 중성지방이나 총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할 때는 AST, ALT 수치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2배 이하로 낮은 경우에요. 80 정도 이하로 낮은 경우에요. 그리고 초음파상에서는 당연히 명확한 지방간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AST, ALT가 80 이하 하지만 정상보다 40보다 높은 80 이하 그리고 초음파상 하얗게 이렇게 지방이 낀 지방간이 발견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단순한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릭 패티 리버 상태예요. 이런 단순 알코올릭 패티 리버 상태에서는 금주하면 간이 원래 정상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알코올릭 패티 리버 상태를 넘어서서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알코올 간염까지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도 역시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황달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폭통이 있거나 피부에 거미혈관종이 발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소견은 AST, ALT가 아까 말씀드린 단순 알코올릭 패티 리버에서는 2배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물론 절대값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양상이나 이런 걸 같이 보고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AST, ALT 2배 라는 게 알코올릭 패티 리버하고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를 나눈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배 이상인 경우 2배에서 7배 정도까지 결국 80 이상 그리고 한 280, 300, 400 이렇게까지 올라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즉 간 수치가 대략 80 정도를 넘어간다면 이미 그렇게 좀 수치가 올라있다면 내가 단순한 알코올릭 패티 리버가 아니라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까지 진행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ALP나
당뇨나 간맞이 TP, 빌리루빈,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증가했게 됩니다. 또한 초음파상에서 간에 심한 지방 축적이 관찰되고 심하게는 간이 좀 뚱뚱 부어있는 그런 간 비대까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이미 이 상태로 진행을 해버렸다. 이미 간 수치가 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초음파상으로도 단순 지방증이 아니라 지방 간염 상태로 조금 더 진행했다. 이런 상태가 됐다면 첫 번째 치료는 그 무엇도 필요 없이 완벽한 금주가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금주를 하지 않으면 간의 염증 반응과 섬유와 괴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간경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금주를 해야지만 간 비대도 축소되고 간 조직 세포들도 호전되고 간경화로의 진행도 늦춰지게 되고 결국에는 생존율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에서는 완전히 금주를 하더라도 알코올릭 패티리버와는 다르게 간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간세포의 염증이 너무 진행이 좀 많이 돼서 간세포의 괴사가 진행되고 간 섬유화까지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금주를 해야만 이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이 간세포 내의 섬유화나 간세포 괴사, 간세포 염증을 멈춰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간경화까지 진행을 늦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시점 되면 좀 안타까운 거죠. 간 수치가 이미 80 넘고 심한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가 생기기 직전이라면 내가 그냥 단순히 알코올릭 패티 리버 상태였다면 그 시점에 일찍이 금주를 했다면 내가 평생 간경화가 생길까 조마조마하면서 내 간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간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내가 그 시점에서 걱정하지 않고 금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알코올릭 패티 리버 단순히 그냥 간 수치 60 정도고 지방간이 약간 있는 정도였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적으로 술을 드시다 보면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로 진행해버리고 이 시점에서는 이미 늦단 얘기입니다. 금주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간장약들 그런 약들은 사실 간장 보호제일 뿐입니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지방간염의 치료제로 인정받은 약은 아무것도 없어요. 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제는 금주밖에 답이 없어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술 한 잔 내려놓고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반면에 내가 술을 단 한 잔도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생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잘 지키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